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슬디표입니다. 한동안 유튜브 광고로 틱톡 광고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틱톡이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계적인 스타트업 랭킹 1위 자리가 바뀌었죠. 부동의 우버를 제치고 바이트댄스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이고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순간을 특별하게 틱톡. 바이트댄스는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회사입니다. 작년 2018년 소프트뱅크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창업 6년 만에 750억 달러로 세계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스타트업 회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스타트업계를 장악하던 판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합니다. 현재 스타트업 랭킹 탑 10을 보면 1위가 바이트댄스, 그리고 3위가 디디추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진르 타오타오와 틱톡입니다. 진르, 지금, 타오타오, 헤드라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뉴스를 제공합니다.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장이밍은 사람들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2012년에 진르 타오타오를 만들었는데요. 바이트댄스의 핵심 기술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합니다. 개개인의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하여 제공하는 뉴스이기에 출시된 지 4개월 만에 하루 순수 활동 유저수 100만 명을 기록하고 현재 7억 명의 유저들이 하루 평균 75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이트댄스의 월드와이드 히트작 바로 틱톡입니다. 틱톡은 유튜브와 같이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단 15초만 재생합니다. 사람들이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시간 15초를 공략하여 만든 쇼트클립 플랫폼으로 전 세계 특히 10대와 20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국경 없는 세계적인 플랫폼을 꿈꾸며 중국 내수용과 해외용을 같이 출시하게 됩니다. 2016년에 출시하여 현재는 다운로드 1억 건을 넘겼고 월 사용자가 5억 명에 이르며 150개 국가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시장과 쇼트클립 크리에이터들의 영입을 위해 8억 달러의 뮤지컬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컨텐츠의 전달이 텍스트에서 이미지, 이제는 동영상의 시대가 왔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제공하는 동영상 컨텐츠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 관련 컨텐츠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두에서도 1인 미디어 파워블로거 활동 공간을 만들고 텐센트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 발굴에 힘을 쏟고 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라쏘라는 1, 20대 타겟 동영상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유저가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넘버원이 된 바이트댄스의 주인공은 바로 장이밍입니다. 장이밍은 어릴 때부터 독서 광이었고 일주일 동안 신문 20개, 30개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을 정도로 신문 광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명문대 난카이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였는데 이는 복잡한 생태계가 결국 단순한 논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매력에 빠져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장이밍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전자공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는데 전자공학은 배워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없어서 컴퓨터공학으로 다시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그 후 장이밍은 대학 시절 내내 독서와 코딩 그리고 컴퓨터 수리일만 하였다고 합니다. 코딩 실력이 뛰어나 교내에서 유명했고 선배의 권유로 졸업하고 여행정보 검색 서비스인 쿠신에서 차세대 검색 엔진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개발 성과는 후에 진르 타오타오의 기술적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워서 바로 써먹고 싶어하는 장이밍, 그에게 코딩 실력이란 천재적인 걸까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기차표가 매진이 되어 누군가의 취소표를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열차 예매 사이트를 들락날락하게 되자 장이밍은 바로 1시간 만에 원하는 날짜, 시간, 지역을 저장하면 취소표가 나올 때 바로 알람이 오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30분 만에 티켓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능력을 가진 장이밍이 참 부럽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이 등장하였을 때 장이밍은 모바일에 운영체제를 탑재한 이 발상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변화를 예감하고 친구와 판포우라는 중국판 트위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부동산 검색 엔진인 지우지우팡을 만들고 후에 2012년 진르 타오타오를 출시하고 바로 다음 해인 2013년 장이밍은 중국 포브스가 선정한 30대 미만 창업자 30인에 포춘이 선정한 중국 40세 이하 기업 영웅 40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이밍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밥도 회사에서 먹고 직원들도 회사 근처에 살면 주택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창업 6년 만에 세계를 석권한 스타트업 대표가 되었지만 장이밍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야에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으려면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 6년은 짧아 보이지만 장이밍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남들의 24시간을 72시간처럼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틱톡의 중국 내 서비스명은 더우인입니다. 더우인과 콰이쇼우는 중국 내 쇼트클립 컨텐츠 플랫폼으로 양대산맥인데요. 처음에는 콰이쇼우가 훨씬 점유율이 높았지만 곧 더우인이 앞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더우인이 앞지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마케팅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콰이쇼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고 더우인은 연예인과 다양한 셀럽들을 찾아 이들을 마케팅 수단으로 영입하여 이용하였습니다. 틱톡도 무료 컨텐츠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문제였는데요. 틱톡이 선택한 수익성 창출 방법은 바로 트래픽의 유입 경로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입니다. 중국 내 유명 TV 프로그램과 콜라보를 한다든지 홈쇼핑처럼 물건을 광고하고 바로 사러 갈 수 있는 링크가 있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승승장구라는 단어로도 부족하고 KTX가 아닌 LTE급으로 기업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12년 3월에 진르 타오타오를 창업하고 몇 개월 뒤 7월에 바로 시리즈 A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시리즈 B 투자를 DST로부터 받게 됩니다. 다음해 2014년에는 6월에 결정적인 투자가 있었는데요. 시나웨이브와 세콰이어 캐피털로부터 1억 달러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 5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이때부터 성장의 모터를 달기 시작합니다. 2017년 4월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한 번 더 투자를 받고 이때 기업 가치가 110억 달러가 되고요. 4월에는 제너럴 애틀랜틱으로부터 20억 달러를 투자받고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인 2018년 일본 소프트뱅크사 등으로부터 30억 달러를 투자받고 기업 가치가 무려 750억 달러가 되면서 당당히 우버를 제치고 1위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무려 3년 만에 기업 가치가 150배 수직 상승하는 쾌거를 거둡니다. 이렇게 바이트댄스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바이트댄스는 거침없이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서 영역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세계 최대 캐피탈인 세콰이어 벤처 캐피탈은 처음 바이트댄스에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앱이지 하고 비웃음을 줬는데 이제는 열렬한 투자자로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바이트댄스는 또 다른 분야의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 것 같습니다. 바로 제조업인데요. 진르 타오타오와 틱톡이 깔려져 있는 핸드폰을 만들겠다고 하는 바이트댄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슬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